안녕하십니까. 꿈을 심는 치과 윤정훈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또 코로나도 더 심해지고 또 연말 연시 여러 가지로 분주하실 것 같은데 아무쪼록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복된 새해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10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발치 즉시 식립과 그 다음에 이제 지연 식립, 뭐로 대표되는 그 딜레이드 타입의 수술에 대해서 좀 비교도 해보고 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게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양이 많아져서 오늘은 파트 1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되면 파트 2에서 또 말씀을 추가적으로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총론에서 즉시 식립과 지연 식립의 전반적인 결과를 시스테믹 리뷰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부족하지만 제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론에서는 뭐 이런 경우에는 즉시 식립이 좋을까, 이런 경우에 뭐 지연 식립이 좋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고민도 많으실 거고 또 궁금하신 점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100%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나름 그동안 저희가 해오면서 정리된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총론과 그 다음에 강론에서 협측 10개의 증례, 그 다음에 구치부의 당근치 증례 여기까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그 외에 이제 구치부 흡수 증례라든지 치아 위치 이상 증례, 그 다음에 뭐 치근단 염증이 있는 증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총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임플란트 식립 시기에 따라서 이제 임플란트의 수술의 타이밍에 따라서 분류를 많이 하고 있죠. 아마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익숙하실 텐데요. 2004년에 한메얼 같은 경우에는 뭐 타입 1, 2, 3, 4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즉시 식립, 그 다음에 8주까지 기다렸을 때가 타입 2, 그 다음에 16주, 4달까지 기다렸을 때가 타입 3, 그 다음에 16주, 4달 이후에를 타입 4라고 했고요. 에스포지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걸 단순화시켜서 즉시 식립, 그 다음에 이미디어 딜레이드 타입은 8주 정도 기다려서, 그 다음에 딜레이드 타입은 8주 이상 이후로 이렇게 조금 더 단순화시킨 그러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 이걸 정리를 좀 하면 식립 시기는 뭐 이제 즉시 식립이라고 하면은 뭐 다 아시다시피 발치를 하고 바로 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기 식립이라고 하면 이제 8주 정도를 기다렸다가 8주 이내에 식립을 하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주로 연저주기 치유 그리고 약간의 형성, 본의 모델링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지연 식립이라고 하면 이제 16주 정도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 논문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발치와의 치유의 완성을 대략 한 4달, 16주 전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렇게 한 16주 정도까지 기다려서 골 조직이 어느 정도 모델링과 리모델링 과정들을 거친 그런 이후의 식립, 그런 정도까지의 식립을 하는 것을 지연 식립이라고 하고요. 만기 식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4달 이후에 충분히 기다려서 혹은 뭐 이제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 이후에 식립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식립과의 적응점과 비적응점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지요. 약간 올드한 컨셉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발치와 하방에 한 3에서 5mm 정도의 본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치조골 파괴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발치와가 인택트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삼벽성의 골결손, 다시 말해서 뭐 박할 플레이트에 디선시가 있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치 즉시가 가능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조직과 임플란트 갭이 크지 않은 경우, 이것은
요즘의 발치 즉시 개념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갭이 클수록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비적응증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액티브한 리전이 있는 경우에 뭐 고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이 나고 뭐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연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골소실이 많거나 아예 이제 일벽성 골소실 같이 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발치 하방에 잔존굴이 부족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요즘에는 조금 컨셉이 바뀌었죠. 옛날에 그 뭐 신드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하방의 잔존굴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발치와의 그 초기 고정을 유지를 했었지만 요즘 같은 이러한 러프 서피스가 나오는 케이스에서 경우에서는 꼭 이렇지 않아도 그 발치와의 측벽이나 이런 데서 이제 초기 고정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경우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케라티나이드 진지바가 부족한 경우에 대략 뭐 한 발치와의 주변에 최소 2mm 정도의 케라티나이드 진지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연조직이 자라 들어갈 때도 케라티나이드 진지바 형태의 이제 진지바들이 이제 자라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없는 경우라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 경우가 제일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정증에서는 술자의 경험이라든지 자신감 혹은 선호도가 떨어진다면 이제 발치 즉시보다는 지연식립으로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연식립의 선택 기준은 그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 대략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초기 고정을 못 얻는다든지, 그 다음에 1, 2벽성 골결손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바칼 플레이트와 팔라탈 플레이트 혹은 뭐 링괄 플레이트의 높이 차이가 많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한 인펙션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술자의 자신감이 없을 때라든지 선호도가 떨어질 때 같으면 지연식립을 가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의 장점을 잠깐 살펴보면 뭐 수술 횟수의 감소, 치료 기간의 감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발치 즉시 식립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고 환자분들이 또 발치 즉시 식립을 찾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편의성이 증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많이 붓는 경우는 즉시 식립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랩니스에 의한 심미성의 제고, 특히 전치부에서는 뒤에서 제가 이 부분은 다시 논문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조직 처치의 용이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그 연조직을 그 바이오콜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오픈 시키더라도 소프티슈들이 잘 자라 들어오게 되고 또한 결정적으로는 이제 하방에 이제 발치와의 힐링 커패시티가 있기 때문에 연조직이 비교적 잘 형성이 되고 감염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장점이 즉시 식립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이것은 뭐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연 식립의 또한 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식립 위치와 깊이가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좀 까다롭죠. 물론 뭐 케이스가 좋은 경우는 다르지만 조금 그 흡수가 많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지금 저도 아직도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까다롭고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가 상대적으로 좀 얻기는 힘들겠죠. 이 편편한 골이 아니라 이렇게 그 비스듬한 그 골에서 혹은 그 크기가 넓은 그런 골에서 상대적으로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 발치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감염원을 처치하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광범위한 골파계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즉시 식립을 하기가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치와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GBR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는 하기 힘들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꼭 해야 하는 경우라면 난 서머지드 GBR을 추천한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전에 앞에 강의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그 문헌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그 발치 후에 가장 좋은 그러한 그 식립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디에이트 임플란트냐, 딜레이드 타입의 임플란트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테믹 리뷰 논문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 발표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16개 정도의 정량적 분석을 위한 16개 논문이 이제 선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성적 분석을 위한 11개 논문을 선택을 해서 4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임플란트의 서바이벌 레이트와 그 다음에 심미적인 그 결과, 그걸 이제 핑크 에세릭 스코어를 통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리 임플란트 본 리접션, 임플란트 주변에 골이 얼마나 흡수가 되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어서 발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도 이제 첸 등이 2009년에 발표한 그 식립식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과 거의 동일한 유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관계상 결과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임플란트 서바이벌 레이트에 대해서는 즉시 식립 임플란트가 조금 더 실패율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한 3% 정도. 3% 정도 실패율이 높았다. 이 논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시스테믹 리뷰 논문에서는 또한 이미디엇 임플란트가 더 발치 즉시 식립이 성공률이 더 높다. 이렇게 또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병원의 그 경우를 좀 살펴보면 이게 조금 오래 전 거이긴 하지만 제가 발치 즉시 식립 연수회를 하면서 저희 병원의 그 즉시 식립 임플란트에 대한 그 성공률을 한번 서바이벌 레이트를 한번 그 정리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잠깐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 30개월, 그러니까 2년 6개월 정도를 관찰을 했고요. 전치부는 30.25, 구치부는 한 31.05개월 정도의 관찰 기간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 총 461개의 즉시식립 임플란트를 사용을 해서 소팅을 해서 서바이벌 레이트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7개 정도의 실패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98.5%, 물론 뭐 상당히 러프한 그러한, 그러니까 서바이벌 레이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높은 성공률들을 보였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뭐 저희만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다른 논문들을 잠깐 뒤져봤는데요. 이 논문은 그 랭이 2012년에 발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 이미디엇 임플란트의 그 성공률에 대한 그 시스테믹 리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6개의 그 논문을 가지고 토탈 2,908개의 즉시식립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 2년 정도 팔로우업을 했을 때 58개 정도가 실패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률 한 98% 정도 보였다. 이렇게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 그 즉시식립과 지연식립의 성공률에 대해서 뭐 어떤 논문은 즉시식립이 좀 높다, 어떤 논문은 지연식립이 더 높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들은 어쨌든 그 두 개의 즉시식립과 지연식립의 성공률의 차이는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논문에서는 조금 높다고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어떤 논문에서는 또 이것이 좀 더 높다고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결과들을 보여준다.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다시 논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심미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미적인 결과는 통계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시식립과 지연식립에 있어서 심미적인 결과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치부 같은 경우에서는 그 즉시식립이 PS 스코어가 스케일이 조금 더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0.3포인트 정도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치부에서는 즉시식립이 조금 더 심미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1.42포인트 정도로 딜레이드 타입의 수술들이 성공률 좀 더 심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통계적 유의성도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구치부에서는 딜레이드 타입들이 조금 더 심미적이다 이렇게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 논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구치부에서 지연식립이 스코어가 PS 스코어가 높게 나오는 것은 아마 그 구치부 폭이 넓기 때문에 그 힐링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오래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즉시 식립에 있어서는 그 넓은 그 발치와의 식립 위치라든지 깊이 맞추기가 조금 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힐링이 다 되고 나서 이제 식립하는 것들이 조금 더 심미적으로 나올 수 있다. 뭐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주변의 고래 흡수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즉시 식립이나 지연 식립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이 거의 비슷하게 흡수들이 조금씩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보철물에 대한 컴플리케이션이 되겠는데요. 몇몇 스터디에서는 그 보철적으로 혹은 임플란트에 있어서 크게 컴플리케이션의 차이가 지연식립과 발제식립의 차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세 가지 정도의 스터디에서는 둘 다 약간의 컴플리케이션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논문에서는 그 즉시식립에서 조금 더 보철적인 컴플리케이션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렇게 큰 컴플리케이션의 차이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그 이 논문에 의하면 즉시식립이 조금 더 리스크가 높다, 약간 더 높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즉시식립이 전치부에서는 조금 더 심미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구치부에서는 딜레이드 타입의 수술이 조금 더 심미적인 결과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또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개인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즉시식립과 지연식립을 비교를 했을 때 그 안정성, 그러니까 성공률이라든지 고래 흡수, 그 다음에 부작용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둘 다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 수술의 횟수의 감소, 그 다음에 치료 기간의 감소, 이런 면에서는 즉시식립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미성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전치부에서는 아무래도 그 즉시식립이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구치부에서는 지연식립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기 쉬운 걸 따지면은 아무래도 지연식립이 즉시식립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용이하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상의 그 논문들을 바탕으로 이제 증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증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상악 전치부에서 동일 부위, 그러니까 뭐 11번이 나 21번 이렇게 동일 부위에 즉시식립과 지연식립을 한 것들을 한번 그 비교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케이스는 23번과 24번을 이제 먼저 식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내원을 하셨고요.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렇게 박할 쪽이나 팔라탈 쪽에서도 고래 흡수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60대 여자 환자분이셨고 23번 발치 후에 아마 폐료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흡수를 보이고 있었고 또 환자분이 또 오랜 시간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흡수가 더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4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통증이 있고 또 엔도가 끝났음에도 모빌리티도 있고 해서 발치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발치와의 폭이 발치와가 굉장히 얇은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일단 발치를 하고 이제 뭐 나름대로 최대한 이렇게 그
본을 이제 만들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이렇게 익스펜전도 좀 해봤고요. 그렇죠. 협정 및 구개척 흡수를 보여서 이제 골폭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가 이렇게 식립이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BD라든지 블루 다이아몬드라든지 하는 그 다이아메타가 조금 더 작은 그런 임플란트들을 조금 더 깊게 식립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대략 한 10몇 년 전에 식립한 케이스라서 아쉬움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골폭이 좁은 경우에 그 결국은 난 셀프 컨테이닝 디펙이 될 수밖에는 없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칼보닉 컨투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 형태의 이러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고 여기에 이제 어떤 GBR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근본적인 한계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번 부위는 이제 발치아 주변에 골들이 인텍트하기 때문에 식립 깊이가 적절히 잘 조절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식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그라프트도 하게 되고 또 이제 멤브레인도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24번에 이렇게 오픈 운드 형태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뭐 일단 식립된 그 본의 형태나 본그라프트는 비교적 잘 되어 있고요. 근데 뭐 최종 결과는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물론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 심미적으로는 이렇게 안 좋은 그 뭐 에세릭 페일러에 가까운 그러한 형태로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초진 씨의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23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이 많이 위로 올라가게 되었죠. 소프티슈도 그렇고요. 그리고 24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프티슈가 크리핑이 일어나면서 조금 더 이렇게 크라운이 좀 그러니까 크라운의 그 길이가 좀 짧아지는 조금 더 심미적인 그런 형태로 이렇게 힐링이 잘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교환면 사진이 되겠고요. 최종 보철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그 이후에 환자분이 다시 내원을 하셔서 전치부의 브릿지가 11번부터 23번에 이르는 21번부터 13번에 이르는 이 브릿지가 모빌리티가 있고 그래서 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23번 임플란트를 수술한 이 부위는 이렇게 높이가 이 정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소프티슈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본의 흡수가 있기는 있었지만 상악 전치부였기 때문에 즉시 식립을 한번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술전 엑스레이가 되겠고요. 술전 CT를 보시면 13번 같은 경우에 바칼 플레이트가 많이 녹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골폭도 좀 좁고요. 그다음에 21번 같은 경우에도 골폭이 좀 좁고 바칼 플레이트는 어느 정도는 남아 있는 그런 형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고 소프티슈 그 인플라메이션을 이제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식립 깊이를 정리를 해서 드릴링을 해줬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프티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즉시 식립을 시도를 해서 이와 같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HDD와 HDW를 거의 같거나 아니면 HDD가 더 크게 하는 그러한 임플란트 식립 깊이로 가능하면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오픈 운드 형태로 이제 힐링을 시켰고요. 그래서 즉시 식립 직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T상에서 보면 뭐 바칼 쪽에 본그라프트가 잘 되어 있고 마찬가지죠. 바칼 쪽에 이렇게 본들이 잘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3개월 정도 기다려서 이와 같이 파이널 보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같으면 뭐 링크라든지 이런 것 좀 더 심미적으로 했을 것 같은데 좀 오래전 케이스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철은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소프티슈들이 조금 더 이제 잘 힐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교환면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식립 보철 완성 직후에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의 본들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라프트된 본들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초진 시에 이렇게 되어 있던 그 사진들이 엑스레이 그 환자분의 구강 상태가 대략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이렇게 되었고요. 이것은 이제 대략 2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이제 최종 그 소프티슈와 그 다음에 보철의 완성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딜레이 타입으로 또 이제 본 컨테이닝 디펙이 안 되었을 때의 연조직이 이런 정도에서 끝났지만 같은 13번이긴 하지만 그리고 초진 C를 보시면 거의 높이가 비슷했죠. 비슷했는데 이것이 즉시 식립을 통해서 물론 이제 식립 위치와 깊이를 잘 조절을 했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정도로 한 3개월 정도 만에 특별한 GBR이나 이런 것들 없이 이렇게 힐링이 일어났고요. 또한 소프티슈 게이닝도 이렇게 꽤 많은 양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같은 부위이긴 하지만 즉시 식립과 또한 지연 식립의 전치부에서 상악 전치부에서의 우리가 장단점을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 그 즉시 식립을 잘 활용을 한다면 좀 더 신비적인 결과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환자분의 편의성도 증가되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23번과 같이 이런 광범위한 고릅수가 있는 경우라면 전치부에서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회복시키고 또한 그 위해서 지연 식립으로 만약에 갔다면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뭐 GBR이라든지 뭐 GBR이 안 되면 소프티슈 그라프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수식들이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발치하는 단계에서 뭔가를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것들이 좀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초기 고정이 잘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우리가 발치와 보존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악 전치부에서는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례도 마찬가지로 같은 부위의 그 지연 식립과 즉시 식립을 비교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11번 부위가 즉시 식립이 되겠고요. 21번 부위가 지연 식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내원을 하셨고요. 교환 면에서 보면 21번 부위는 이렇게 발치가 되고 또한 그 연조직 힐링이 다 일어난 그리고 본의 힐링까지 다 일어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잔존 치근이 남아서 있고 그 다음에 아쉽게도 이 부분 그 인터 덴탈 파필라 부의 그 코어 부분이 이렇게 슬러핑이 되어버린 그러한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술전 파노라마 엑스레이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에 즉시 식립을 하더라도 플랩닛으로 가시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환자분의 상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플랩은 양쪽을 다 열게 되었고요. 한쪽은 이렇게 지연 식립, 한쪽은 즉시 식립 형태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칼 쪽으로 본그라프트를 볼륨을 좀 더 유지해 주기 위해서 지금 같으면 이렇게 팔라탈 쪽에서 이제 그 소프티슈를 좀 더 떼어서 이렇게 보강을 해주면 조금 더 신비적인 결과를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힐링은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링크 타입으로 보철을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보철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 보철 완성 시의 그 임상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바칼 쪽의 볼륨도 잘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로 힐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뭐 2년 지금 11개월 거의 한 3년이 됐는데 뭐 즉시 식립과 지연 식립에 아주 그런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쪽 파필라들이 조금씩 이렇게 욕심껏 살아오지 않는 것들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요. 예.
그렇죠. 이때 2년,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보시다시피 이렇게 본들은 잘, 연조직들을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6년 9개월, 거의 한 7년쯤 됐는데, 어, 이제 본들이 조금씩은 녹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환자분 이쪽에 캐리어스가 생긴 걸로 봤을 때 아마 이쪽으로 이제 그 음식물들이 많이 끼고 푸드 인펙션 때문에 본들이 조금씩 녹지 않겠나 이런 추정은 해봅니다. 그래서 오실 때마다 잔소리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아쉽게도 본이 조금씩은 녹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부위에서는 사실은 뭐 그 즉시식립이나 지연식립에 있어서 뭐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7년 가까이 됐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CT를 좀 살펴보면 즉시식립한 부위에 본그랍들 한 부위라든지 팔라탈 쪽으로 본들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연식립을 한 경우에는 사실은 원인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주변의 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팔라탈 쪽에서도 이렇게 본들이 조금씩 녹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셨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한 8년 9개월 정도 되었을 때, 뭐, 임상적으로, 보기에는 뭐, 그렇게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약간의 염증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뭐, 주변의 파필라들도 비교적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교환면에서 봤을 때 연조직이 아무래도 처음에 비해서 전에 앞에서 보셨던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더 얇아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뭐 지연식립이나 즉시식립이나 공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CT를 좀 살펴보면 이제 거의 8년 9개월 9년쯤 되었을 때 임플란트 즉시식립 사이트에서는 뭐 본들이 비교적 잘 유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이미 그 한 6년 부근에 녹기 시작한 그 지연식립 사이트의 본들은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전 치부에서는 가능하면 즉시식립으로 가는 것들이 지연식립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라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총론적인 부분들은 다 살펴봤고요. 이제 각 그 케이스별로 이런 증례에서는 즉시식립이 나을까, 지연식립이 나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 이런 정도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앞에 두 개의 케이스를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강론을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뭐 사실은 이걸 즉시식립을 해야 된다, 이걸 지연식립을 해야 된다, 이게 뭐 학문적으로 딱 이렇게 그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은 뭐 술자에 따라서 또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사실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환자분들의 편의와 그 다음에 술자가 수술하기에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개인적인 경험의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협측 그 열개가 있는 경우, 디선씨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치간골이 인택트한 경우를 오늘은 한 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증례를 좀 살펴보면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내원을 하셨고요. 44번과 45번이 이제 이런 상태로 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4번은 루트 캐리어스가 있었기 때문에 발치를 하게 되었고요. 보시면 이와 같이 그 뭐 페리오가 안 좋아서 이렇게 열개가 생겼거나 디선지가 생겼거나 이런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 그 여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 본이 얇거나 하시는 분들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바칼 플레이트가 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렇게 이제 디선씨가 상당히 꽤 큰 양으로 생겨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발치를 하게 되었고요. 45번 같은 경우에 44번은 이제 환자분이 이제 덮어 씌워서 다시 쓰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일단 그 이런 식으로 그 포스터를 세우고 보철을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연조직의 위치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 디슨 씨가 크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기다렸다가 다시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말씀들 많이들 하시는데 그 디슨 씨의 크기나 그 폭이라든지 깊이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은 이제 더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사실은 치간골이 얼마나 인택트하냐 사실은 그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간골이 인택트하다면 사실은 열개의 폭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식립 깊이를 좀 조절을 하면서 그 식립된 임플란트의 위치에서 그 열개의 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개는 보통 V 쉐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립 깊이를 조절함을 통해서 열개의 폭은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치간골이 얼마나 인택트하냐 혹은 높이가 얼마나 잘 유지가 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인터덴탈 본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발치를 하고 그 다음에 플랩을 링구알 쪽으로 살짝 열어서 뭐 제가 이 케이스는 여러 차례 보여드려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시고 계신 선생님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하고요. 이때는 식립 깊이를 조금 더 깊게 가지고 가는 거죠. 보통 즉시 식립에서는 식립 깊이를 한 2mm 내외 정도 발치와의 크레스트에서 2mm에서 뭐 3mm 정도까지도 괜찮다고 봅니다. 좀 더 깊게 식립하시는 것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HDD, 그 다음에 HDW, HDD가 거의 동일한 크기로 보여주는 정도의 식립 깊이를 유지를 해주신다면 이쪽이 셀프 컨테이닝 디펙을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티슈를 닫았죠. 그래서 힐링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발치와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그 오픈 운드로 힐링을 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발치와 하방의 힐링 커패시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연조직이라든지 보온의 힐링에 있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출이 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 되겠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소프티슈의 위치가 거의 비슷했었는데 2달 정도 지났을 때는 이 정도의 소프티슈 크리핑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인 상악 전치부 케이스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을 보여줬는데요. 뭐 교정 같은 걸 우리가 하게 되면 또 치아를 링구알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연조직이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현상들이 임플란트에서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CT상에서 보면 본들은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 보철은 한 3개월 만에 완성을 할 수도 있었는데 환자분이 이제 조금 늦게 내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5개월 정도 만에 완성을 했고요. 엑스레이상에서 본들은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 자연치보다는 임플란트 쪽이 좀 더 심미적으로 보이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들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6년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진입니다. 연조직들이 좀 더 이렇게 성숙해지면서 아주 자연스러워져 있고요. 그래서 아주 심미적인 결과들은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환면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CT도 마찬가지로 3년 3개월까지 임플란트 주변의 본들은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필리피컬 사진상에서도 6년 5개월 정도까지는 본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거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 개인의 의견이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발치와의 협층 열개가 있는 경우에 물론 이제 소구치나 전치부, 뭐 구치부에도 마찬가지. 구치부에서도 septum이 있다면은 협층 열개가 있다 하더라도 치간골이 인택트하다면 즉시 식립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증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치부 당근치 증례가 되겠습니다. 구치부에서 septum이 있는 경우 말고 septum이 없는 경우를 통칭해서 뭐 당근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증례를 좀 살펴보면 즉시 식립을 한 증례와 그 다음에 지연 식립을 한 증례 두 증례를 다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환자분이 이렇게 내원을 하셨고요.
27번이 루트 캐리어스도 있고 해서 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전 CT를 보시면 발치와 상방으로 본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septum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뭐 우리 소위 말하는 폭탄 맞은 그런 형태의 그 상태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사실은 꼭 이것을 이렇게 즉시식립을 했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이제 이때만 해도 제가 그 즉시식립에 대한 아주 관심과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즉시식립을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발치화를 갖다가 이제 남아있는 그라인션 티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펙션들은 다 제거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통해서 치조정 그 최상방에서 이제 그쪽에 이제 걸쳐가지고 이제 그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를 얻기 위해서 사이너스 그라프트도 같이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습니다. 즉시 식립에서 항상 원칙은 같습니다. 조금 더 깊게 식립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HDD와 HDW가 같거나 최소한 같거나 아니면 HDD를 좀 더 넓게, 그러니까 이 거리를 갖다가 크게 해주는 것들이 하나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픈 온도로 힐링을 시켰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 발치와의 우리가 그 크레스탈 어프로치 사이너스에서 할 때 사실은 이렇게 컨벡스한 형태의 그 하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실 멤브레인이 잘 찢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폰그라프트를 하고 그 다음에 발치와 치조정의 이 에이펙스 부분에서 그 초기 고정을 얻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보시면 뭐 비교적 사이너스 그라프트도 잘 됐고 초기 고정도 약하긴 했지만 잘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힐링을 시켰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로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CT를 보시면 뭐 발치와 주변으로 본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임플란트 주변으로도 본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소프티슈가 좀 더 이렇게 잘 치밀해지는 양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CT를 봐도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진과 비교해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코티칼 본들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2년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CT상에서도 보면 임플란트 주변으로 본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코티칼 본들이 완연히 이제 이렇게 생겨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포커스가 조금 안 맞아서 죄송한데 9년 10개월 정도 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잘 환자분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와 같이 CT상에서도 보면 발치와 주변으로 본들, 임플란트 주변으로 본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런 당근치 같은 경우에 뭐 즉시 식립을 이렇게 뭐 선생님들이 선호하시고 또한 경험이 충분하시다면 사실은 뭐 꼭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사실은 이제 결과를 갖다가 항상 같은 결과를 담보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증례를 보시면 당근치의 지연식립 증례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만기식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이렇게 내원을 하셨고요. 이와 같이 27번 똑같은 27번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피레피칼 리전이 있었고 모빌리티도 있어서 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치 후 한 1개월 정도 일단 힐링을 시키면서 CT를 찍어봤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그 27번인데 그 바칼을 포함해서 디스탈과 메지알 쪽의 본들이 아주 인텍트하고요. 치간골이 인텍트하죠. 팔라탈만 이렇게 조금 녹아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팔라탈이 녹은 거하고 상악에서 팔라탈 플레이트가 녹은 거하고 또 바칼 플레이트가 녹은 것들은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팔라탈 본들이 녹아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의 소프티슈의 두께가 두껍고 그 다음에 볼륨을 잘 유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그라프트의 결과들이 더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건 여담입니다. 그리고 발치화를 보면 그야말로 이제 폭탄 맞은 것처럼 이렇게 뻥 비어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물론 뭐 이제 아주 대가님들은 또 그 이 근단부를 이용을 해서 임플란트를 고정을 하고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항상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실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업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죠. 1개월 정도 지났을 때 연조직과 뭐 발치와의 골조직들은 아직 덜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리고 저도 이제 고민이 좀 있는데 환자분이 그 뒤로 내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내원을 하신 게 대략 발치를 하고 한 7개월 정도 후에 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다시 CT를 찍은 것이죠. 근데 보면 이와 같이 본들이 거의 그 다 잘 차 있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의 그 하이트도 그렇게 로스가 많지 않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칼 쪽에 팔라탈 쪽이 조금 이렇게 그 녹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의 그 흡수 양상을 약간 보이기는 하지만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그냥 이렇게 플랩리스 수술을 통해서 물론 이제 환자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플랩리스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환자분이 이제 멀리서 내원하시다 보니까 뭐 스티치 아웃 할 만한 그 내원 상태도 안 되고 해서 일단 플랩리스로 수술을 해서 이와 같이 마무리를 하였고요. 그래서 수술 직후 엑스레이를 보시면 CT를 보시면 뭐 임플란트 주변으로 본들이 잘 유지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지났을 때도 임플란트 주변으로 본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철은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괜찮은 결과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한 11개월 정도 지났을 때 팔로업 사진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으로 연조직들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교합 면에서도 비교적 잘 유지가 되는, 그리고 골폭도 비교적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CT상에서도 대략 이렇게 잘 유지가 되는, 한 11개월 정도 지났지만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봤을 때 구치부 단근치 같은 경우에 혹은 뭐 다근치라 하더라도 septum이 없는 경우에라면 개인적인 생각은 지연식립 혹은 그 만기식립을 갖다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치부 단근치는 형태상 그 발치하가 상당히 넓고요. 또한 septum이 없기 때문에 초기 고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뭐 그 하방으로 본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 또 초기 고정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보통 사이너스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방의 본들이 충분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치관골이 인택트하다라는 것이죠. 치관골이 인택트하다면 앞에서 보신 케이스처럼 지연 혹은 만기식립을 통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그리고 발치의 힐링 커패시티를 이용을 하고 싶으시다면 지연식립 8주 내에서 이제 그 연조직을 열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본그라프트를 일부 하시고 이렇게 지배할까지는 아니겠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초기 고정을 좀 더 나는 잘 얻고 싶다, 아니면 나는 수술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고 싶다면 조금 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한 4달 이상 이렇게 기다렸을 때 소프티슈들이 치관골이 괜찮다면 대부분은 잘 차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조금 더 쉽게 식립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치관골이 인택트한 경우에 발치와 보존술을 하는 건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발치와 뇌로 고리식을 하게 되면 자연적인 치유를 일으키는 것들에 비해서는 치유는 더 더디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 기간이 더 길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임플란트를 붙잡아 줄 만한 그러한 강도를 가지는 그 발치와의 그 치유 기간이 되겠죠. 그런 기간이 고리식을 하지 않는 것들에 비해서는 좀 더 길어지는 것들은 모든 논문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그 바이오스로 대표되는 그 잘 녹지 않는 고리라든지 뭐 TCP로 대표되는 잘 녹는 고리든 어쨌든 관계없이 치유 기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발치와 주변의 치간골이 인택트한 경우에는 굳이 발치와 보존술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본그раф트를 좀 더 추가를 하든가 아니면 많이 기다려서 만기 식립을 통해서 본그раф트를 조금만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것들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당근치이면서 또한 그 주변에 골 흡수가 많은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발치와 보존술보다는 지연 식립 혹은 만기 식립을 하고 나서 GBR로 가시는 것들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이유는 이제 제가 파트 2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치부 쪽에 이제 교합력이 좀 세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진 골에 의해서 임플란트가 유지가 된다면 아무래도 그 교합력을 받는 것들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그럼 뭐 다음에 한번 다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 여기까지이고요. 테이크홈 메시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총론적으로 봤을 때 발치 즉시와 지연식립 간의 결과에 있어서는 아주 큰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면 그 환자의 편의성 혹은 술자의 선호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선생님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크게 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강론적으로 봤을 때 협측 열개가 있는 증례, 치간골이 인택트하다면 발치 즉시가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주로 그 상악 전치부라든지 그다음에 소구치부, 그다음에 대구치부 중에서 septum이 있는 그렇지만 열개가 있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즉시 식립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치부 당근치 같은 경우에 septum이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치간골은 인택트하지만 septum이 없는 경우라면 일단 지연 식립과 함께 심플 본그раф트 혹은 이제 그 만기 식립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구치부 당근치에 치간골이 흡수가 되어 있다면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형태의 지연 식립과 만기 식립과 함께 GBR 형태로 가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